트럼프 취임 이후에 중앙은행 연준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비트코인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 작가입니다. 네, 오늘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제롬 파월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순간적으로는 가격 상승 요인이 됐다고도 보는데요. 장기적인 의미가 훨씬 더 큰 내용입니다. 정확히 무슨 얘기를 했는지부터 보고 그 의미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 연준에서요,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회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라고 하죠. 그 회의를 1년에 8번 하는데요. 바로 오늘 1월 회의를 했고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파월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금리는 그대로 유지를 했죠. 파월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자,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맨 마지막 질문으로 암호화폐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질문이 뭐였냐면요. 바이든 정부 때인 작년 12월 말에 재무부 금융안정감독위원회라는 데서 내놓은 보고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보시는 이 보고서인데요. 암호화폐가 미국 금융 시스템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바로 이 보고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암호화폐 리스크를 제롬 파월 당신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자, 개인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거 위험하다고 보느냐? 괜찮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월이 답변을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연준의 역할은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연준의 역할은 은행을 감독하는 것인데 은행들이 암호화폐와 관련한 위험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그런 한도 내에서 고객한테 완벽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보고 있다. 우리는 혁신에 반대하지 않고 은행들이 합법적인 고객들의 금융활동 금지하기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짧게 정리하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연준은 은행이 고객한테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우리는 결코 은행의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자, 이거는요. 바이든 정부 때와 180도 달라진 겁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바이든 때 연준은 연방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은행들이 암호화폐 사업을 하는 업체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금융 시스템, 특히 은행 시스템에 비트코인 암호화폐 비즈니스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배제하는 그런 작전을 펼쳤다. 이런 비판을 받았죠. 그랬던 연준의 파월이요. 정권 바뀌고 이렇게 첫 번째 금리 관련 회의 브리핑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은행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서비스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반대 안 한다. 이렇게 완전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연준이요. 입장을 완전히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 자, 그 계기는요. 트럼프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3일에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은행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보관 수탁을 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한 건데요. 바이든 때 게리 겐슬러 위원장 때는 은행이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수탁하는 서비스를 현실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내부 지침을 만들었는데 정권 바뀌면서 그걸 폐지했습니다. 은행이 이제 비트코인을 수탁할 수 있게 됐다는 건데요. 제롬 파월이 이제 은행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할 능력이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은행이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짧게만 보면요. 그동안에는 은행이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같은 암호화폐 업체한테 이 커스터디 수탁을 맡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업체한테 맡겼다가 업체가 망하면 어떡하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이 존재한 것도 사실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그렇고 블랙록 같은 기업도 그렇고 기왕이면 코인베이스 같은 암호화폐 업체가 아니라 대형 투자은행, 절대 망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큰 은행,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구제금융을 해서라도 반드시 살려야 하는 은행, 그런 은행들한테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를 맡기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왔는데요. 이제 그게 가능해진 겁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은행, 그 은행이 망하면 미국 정부가
부도가 날 수 있을 정도로, 나라가 흔들릴 정도로 타격이 큰 은행, 그래서 정부가 반드시 살릴 수밖에 없는 은행이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는 JP 모건 같은 투자은행이 고객의 주문을 받아서 비트코인을 사주고 보관해주고 그걸로 대출 서비스도 하고 이런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제롬 파월이 은행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서비스를 완벽하게 할 능력이 된다고 본다, 이런 얘기를 한 거는 바로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기업이 비트코인을 사고 수탁을 맡길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됐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가격이 500만 불이 될 수 있는 조건, 촉매제로 3가지를 들었는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충족이 된 게 바로 은행의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였는데요. 나머지 2개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판매돼서 전통 금융권의 돈이 비트코인에 들어오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기업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사서 보유할 때 분기별로 실적 보고를 할 때, 이럴 때 시장가로 회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회계 규정을 합당하게 고쳐주는 거, 이게 또 하나 있었는데요. 2개는 이미 이전에 다 충족이 됐죠. 자, 어제 오늘 보도된 내용 중에 체코 중앙은행 총재가요, 바로 요건데요. 보시면 체코 중앙은행 총재가 중앙은행 차원에서 수십억 유로의 비트코인을 사서 보유하는 방안, 이걸 추진 중이다, 이런 게 있는데요. 당장 사기로 결정한 거는 아니지만 중앙은행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정부들이, 중앙은행들이 전략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경쟁을 하는 시기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물꼬라는 거는 순식간에 터질 수가 있으니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